네, 안녕하세요. K사전 벤츠입니다. 자, B550 칩셋이 나왔어요. 네, 너무 오래 기다렸고, 사실 X570 칩셋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, B450이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? 네, 마더보드 두 개를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, 여기 보시면 엘리트가 있고요, 여기 프로가 있습니다. 근데 B550은 X570보다는 조금 더 보급형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등급이 낮은 이 프로를 가지고 과연 뭐 메모리 오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3900X 이런 거 오버도 되는지 한번 보급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 마더보드의 전원부는 또 어떤지, 과연 시장에 핫한 이유는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열어서 보급형 할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. 뭐 없어, 액세서리도 없고, 뭐 일단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요거네. 요거 간단합니다 진짜. 요게 끝이에요. 요게 끝이고, 사타 케이블이 어디 보자, 두 개, 사타 케이블 두 개 있고, 매뉴얼 있고, 드라이버 CD 있고, 여기 끝입니다. 스티커도 없나? 아, 하나 있다. 여기 어로스 스티커가 하나 딱 동봉돼 있고요. 구성품은 이게 끝이에요. 네. 그 하이엔드 마더보드 할 때는 막 액세서리도 되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도 참 많았는데 요거는 간단해서 좋습니다. 그래서 B550M 프로는 이 M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폼팩터가 ATX가 아닌 마이크로 ATX, 네, 이렇게 좀 짧습니다. 그래서 M-ATX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ATX랑 폭은 같지만 길이가 이렇게 줄어든, 네, 그런 폼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외형 어떠세요? 그냥 보급형답게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,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일단 외형상으로 M.2 슬롯이 두 개가 있죠.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B550이 X570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. 근데 사실 어떤 확장성이나 기능성 면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,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B550은 여전히 PCI Gen 4를 지원하고요, 4.0을. 다만 여기 이제 칩셋 단에서 나오는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4.0이 아니고 3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NVMe SSD라든지 아니면 PCI 확장 카드 쓰실 때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이 있어요. 근데 어차피 CPU에서 4.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하나 꽂고, 그 다음에 여기 1번 슬롯에 NVMe 이거 하나 정도 쓰실 때는 젠4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USB 포트라든지, 그다음 SATA 포트가 이렇게 4개로 4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, 이렇게 어떤 확장 스토리지 그리고 확장성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CPU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X570으로 안 가도 좀 더 저렴한 B550 마더보드로도 좋은 컴덕질이 가능하다는 거,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장점들이 인텔 플랫폼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는 장점이에요. 인텔 같은 경우는 CPU도 배수 해제되는 것들이 이제 K 모델에 국한되고 있고, 그다음 마더보드도 뭐 Z490 이렇게 Z가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오버클럭 허용하고 있고, 또 메모리도 그렇잖아요. 메모리 지원하는 범위도 사실 굉장히 H 칩셋이나 그런 것들은 제한적인데, AMD는 그런 면에서 뭐 B550 쓴다고 해가지고 오버 안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메모리 클럭도 높은 거 쓸 수 있고 훨씬 더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텔도 좀 AMD를 의식해서 코어 수를 늘렸던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아무튼 그런 소비자 친화적인 어떤 정책은 훨씬 더 AMD가 잘하고 있다. 네,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에 IO 포트 한번 살펴볼까요? IO 포트는 보시면 사실 상위 칩셋 마더보드는 대부분 이제 USB 3.2 Gen 1, Gen 2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, 이 B5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2.0 이렇게 4개 제공되고, 그다음 밑에 Gen 2도 있어요. 네. USB 3.2 Gen 2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, 타입 C도 존재하고요.
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인 그렇다고 많이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원부가 C 플러스 3페이지라고 이렇게 제품 DB에 나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히트싱크만 좀 분리를 해서 전원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분해가 아주 쉽습니다. 그냥 나사 4개만 제거하면 바로 전원부가 노출돼요. 자, 요 4개 그냥 뽑으면 됩니다. 그 하이엔드 쓸 때는 뭐 아머도 분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았는데 이 보급형은 좋아요. 간편하고. 요거 이렇게 그냥 이제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. 얘도 그냥 딱. 근데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. 이렇게 닿는 면적이 이렇게 좁은데 위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뭐 대부분의 보급형이 그렇게 설계를 띠고 있으니까. 자, 보면은 먼저 B550M 프로 같은 경우에는 C 플러스 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리얼 페이지는 아니고, 그러니까 CPU에 인가되는 전원부의 규모는 5 플러스 5입니다. 즉 페이지 더블러 방식이고요. 그다음에 모스펫이 이거 좀 아쉽네요. 드라이버 모스펫, 줄여서 DR 모스라고 많이 하는데 드라이버와 이제 N채널, P채널 모스펫이 모두 합쳐진 그런 드라이버 모스펫은 아니고 일반적인 로우 RDS 온 모스펫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모스펫이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과거에 비해서 마더보드 전원부가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DR모스가 아닌 부분은 조금 아쉽다. 이 정도. 근데 뭐 물론 그런 제품들이 조금 더 고가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은 어떤 전원부 품질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 전원부도 B550의 전원부가 과거 이제 B450보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괜찮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라이젠 9 3900X, 뭐 3700X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B550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까 제가 이제 지적한 이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엘리트 제품에는 드라이버 모스펫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. 자, 이게 다시 히트싱크 결합해가지고 제가 직접 요 B550 보드의 어떤 한계, 그 다음에 포용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, 뭘 할 거냐면 라이젠 9 3900X 우리가 기존에 오버클럭 많이 했잖아요. 그 뭐 오버클럭 안정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패스하고 메모리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막 시스템 조립을 완료했습니다. 지금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 먼저 CPU는 보이시죠? 라이젠 9 3900X 12코어 24스레드를 탑재를 했고, 메모리는 Gskill의 트라이던트 Z RGB 3600에 CL16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. 이 정도 구성도 지금 B550M 어로스 프로에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.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XMP 설정을 한번 해보죠. 자, 그리고 이거를 하나 빼먹었는데, 기가바이트가 예전에 그 바이오스 언어를 한국어로 했을 때 너무 좀 굴림체스럽다, 예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, 최근에는 보시면 폰트가 많이 좋아졌어요. 이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눔고딕스러운 그런 비슷한 폰트 같아요.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예뻐진 폰트가 저를 반겨서 좋습니다. 자, 트위커 탭으로 가시면은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 있는데, 프로파일 1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원래 Gskill 트라이던트 Z RGB에 입력되어 있던 3600의 CL16이 인가가 되고요. 3600 정도는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한번 여기서 바로 저장 후 셋업 끝내기 해가지고 제대로 인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라이젠이 2세대 대비 3세대에 와서 확실히 그 메모리 지원 호환성이 훨씬 좋아졌고, 그래서 3000 이상의 메모리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 클럭이 라이젠의 메모리 클럭과 동기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스윗 스폿,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고려한다면은
뭐 스펙상으로는 메모리 클럭이 3733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3800까지도 인피니티 패브릭 그의 절반 1900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600이 되면 한번 3800에 IF 클럭 1900도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부팅이 완료가 됐네요. 먼저 CPU-Z를 켜볼게요. 켜면은 여기 메모리 탭 가시면은 MB 프리퀀시,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고요. 1800이죠. 그리고 D램도 1800, 즉 곱하기 2 하면 3600. 제대로 먹네요. 그리고 CL16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렵지 않게 돼가지고 이제 바로 3800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CPU도 오버를 안 했는데 가장 최상의 성능을 위해서 3900X도 한번 4.3 먹여보고 XMP도 한 3800까지 오버클럭 해보고 요거 두 개를 한번 조합해서 가볼게요. 사실 라이젠 쓰시는 분들 메모리 클럭 3800이면 최고거든요. 제가 그러니까 왜 이 3800을 말씀드리냐면 이 3800을 넘어간다, 만약에 3900이고 뭐 4000 이렇게 쓰시면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1대1 비율에서 2대1 비율로 확 낮아집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라이젠 그 프로세서의 특징상 그 서로 CPU 간의 통신을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서 하는데 그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. 그거는 성능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은 최대 한 3733이나 3800, 네, 이 정도 추천드리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고급 메모리 설정은 아니고 여기 배수, 여기 있다. 이거를 제가 38 이러면 3800이 먹는 거고요. 그 다음에 CPU 오버도 해야 되니까 1.3V 먹여주고, 그 다음에 클럭 배율을 43 해줄게요. 그리고 전원 관리 옵션 시스테이트도 끄고 사용 안 함. 이렇게 하고 세팅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메모리가 막 3733, 3800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자동적으로 막 2대1로 저하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. 그래서 수동으로 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 세팅 가셔서 AMD 오버클럭킹 누르고 워닝, 경고. 네, 경고 필요 없어요. 액셉트 누르고 두 번째 인피니티 패브릭 여기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또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 앤 디바이더 오토로 돼 있어요. 오토로 두지 말고 여기서는 우리가 3800을 먹였으니까 그것의 절반 1900을 정확히 입력을 해 줍시다. 가끔 바이오스가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똑똑하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리고 CPU 오버 했으니까 V코어 로드 라인도 이 터보 정도, 네, 저는 터보가 적당하더라고요. 저장 후 셋업 끝내기. 어디 보자. 메모리 바꿨고 V코어 바꿨고 배율 오케이. 자, 과연 메모리 3800 인피니티 패브릭 1900 CPU 오버 4.3 제대로 되길 기원합니다. 일단 부팅 됐어요.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안심이야. 딱 이렇게 설정 값을 넣어놨는데 그래픽카드 펜속이 100%로 계속 유지되거나 별 반응이 없다. 그럼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잘 돼요. 봅시다. 과연 네, 올코어 4.3 제대로 되어 있고 일단 CPU 오버 되어 있고 메모리도 인피니티 패브릭 1900, D램도 1900. 잘 먹네. 잘 먹네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SSD 막 여러 개 쓰시고 USB 3.2 젠2 막 이런 거 여러 개 쓰시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면 X570을 굳이 사야 되나?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전반적인 B550 보드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오늘 이제 아까 보여드린 어로스 엘리트, 그리고 그보다 급이 낮은,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엘리트보다 급이 낮은 B550M 프로도 메모리가 괜찮게 들어간다. 그 다음에 인피니티 패브릭도 뭐 문제 없었고 여러모로 B550은 괜찮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사실 라이젠한테
메모리 클럭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옛날에 라이젠 1이나 2 이런 것들은 뭐 2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 메모리 호환성 때문에 저도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3세대에 와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 B550 마더보드도 동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4.3으로 오버한 거 제가 뭐 따로 안정성이나 그런 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그 블렌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네번치 한번 돌려볼까? 잘 돌아갈 거예요. 근데 이거 뭐 오버 안 되는 게 아니라서. 이거 하드웨어 인포 왜 안 나오냐? 잠시만요. 지금 내가 그 QHD 모니터를 쓰다가 FHD로 넘어오니까 절로 넘어가 있네. 그럴 때는 가상으로 QHD 해상도를 입력해가지고 저기 있는 걸 불러와 버리면 됩니다. 됐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CPU 온도도 있고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 DRMOS 안 썼다고 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거 이 하드웨어 인포상에서 모스펫 온도, 그러니까 전원 본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만 좀 볼게요. 이거 뭐 금방 가는데 지금 전원 본도가 45도. 이 VRM 모스라는 거는 이 전원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열이 일어나는 그 모스펫의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52도. 그러니까 그 3900X 4.3이면은 사실 550 플랫폼에서 뭐 최고 아닌가 거의?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. 지금 뭐 테스트 끝나는 와중에 한 55도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 플로드 계속해서 걸어도 뭐 60도는 넘을 거예요. 60도는 넘는데 뭐 70도 이상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모스펫이 좀 아쉽다고 했지만 뭐 괜찮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모리 클록을 어느 정도까지 좀 버틸 수 있는지,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이젠 9 3900X 이런 것도 문제없이 가동이 가능한지 그런 걸 좀 살펴봤는데, 제가 이런 걸 굳이 한 이유가 550이 아무래도 보급형 칩셋이잖아요, 상대적으로 X570보다는. 근데 성능이나 실제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. 네, 아쉬울 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최상위의 부품 조합으로만 사용하고 싶다, 이런 것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조금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뭐 B550M 프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전원부 품질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엘리트, 엘리트도 괜찮고. 근데 이게 지금 기가바이트가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.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,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로는 기존의 B450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고, 저 역시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나 피처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X570보다는 좀 저렴할 거예요. 그래서 가격 등록되는 거 한번 보시고 충분히 실속 있는 PC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. 전반적으로 550 성공적이었고 너무 늦게 나와서 좀 아쉬운 그런 칩셋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벤치 매뉴얼은 여기까지고요. 또 재미있는 콘텐츠, 또 다른 실험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QA사전 벤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